지은 씨, 다음 주 임원회의 발표 준비 잘 되고 있죠? 상무님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외국계 기업 이사 이지은, 35세. 이것이 제 명함에 적힌 저의 정체였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메이크업에 샤넬 정장을 입고 출근했죠.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 지은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전화로 지은아, 오늘 수박이 정말 좋은 게 들어왔어. 저녁에 들러라고 하셨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이이고, 손님, 수박 진짜 달아요. 한번 맛보소.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없나 확인하면서요. 회사 동료들이 제가 이런 곳에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의 과일 가게는 시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작은 좌판에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쌓여 있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열심히 손님을 받고 계셨습니다. 65세의 엄마, 이순이, 일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약간 굽은 허리, 짧게 자른 머리에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 지은아, 왔어?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엄마는 듣지 못하셨는지 계속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수박 잘라줄게. 진짜 꿀맛이라니까. 엄마는 능숙하게 수박을 잘라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거친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사시면을 이렇게 사셨으니까요. 수박을 받아들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가게 아줌마가 저를 보며 이야, 지은이 또 왔네. 엄마 효자 딸이야 하고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회사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차에 올라 시장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손님을 받으며 큰 목소리로 과일을 팔고 계시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옆 차선에 벤틀리가 보였습니다. 그 차 안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자세. 저런 엄마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약혼자 준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쇠를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편하게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아, 늦었네? 응. 회사 일이 좀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제가 시장에 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37세,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재벌 2세,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 제가 3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이자 3개월 후면 제 남편이 될 사람. 지은아, 다음 주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했잖아. 준비됐어? 응, 물론이지. 그때 내 어머니도 모시면 어때?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요즘 병원 다니시거든. 또 거짓말. 엄마는 65세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실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아, 그래? 괜찮으시려나? 응. 큰 병은 아니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준혁이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준혁의 엄마는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이고 집안은 재벌가입니다. 그런 분이 시장에서 과일 파는 제 엄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반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친구 엄마들이 다들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엄마께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장 앞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큰 목소리로 우리 지은이 어디 있어? 하시면서요.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야? 지은이 엄마래. 헐, 진짜?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학교 행사에 절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도, 고등학교 졸업식도, 대학교 입학식도 모두 혼자 갔습니다. 엄마는 그래, 엄마가 창피하지. 미안해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창피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동생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결혼식에는 모시고 가는 거지? 심장이 또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 뭐, 누나 결혼식에 엄마가 왜 못 가? 준혁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 누나, 미쳤어? 엄마가 누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아, 넌 몰라. 준혁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는 엄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벽하게 화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샤넬 정장, 에르메스 가방, 페라가모 구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동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다음 달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러시겠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 예약부터 드레스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지은 씨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우리 엄마는 좀 바쁘셔서. 아, 그래도 결혼식 날은 오시겠죠? 아마도. 수진이 가고 나서 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담동의 미슐랭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식사 자리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응, 알아. 내 어머니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가 상견례 제대로 한번 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아. 응,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하셔. 특별하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신다고, 목소리가 크고 사투리를 쓰신다고, 고무신을 신고 앞치마를 두르신다고? 그냥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음에 뵙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많이 편찮으신 거야? 응. 좀. 또 거짓말. 겹겹이 쌓여가는 거짓말들.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냐? 네, 엄마. 엄마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결혼식 날 엄마가 뭐 입고 가면 좋을까? 한복? 아니면 양장?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엄마, 응, 그게 결혼식 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 지은아,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서.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엄마께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시던 엄마.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도 저와 동생의 숙제를 봐주시던 엄마. 저희가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일하시던 엄마. 엄마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준영네 집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신라호텔 일식당. 제가 평생 가본 레스토랑 중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새로 산 구찌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헤어는 청담동 유명 미용실에서 했고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우리 부모님도 너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준혁의 부모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대성그룹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준혁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아했습니다. 완벽한 발음, 세련된 말투. 제가 평생 동경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순조로웠습니다. 준혁 어머니는 제 학벌과 경력에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 이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이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칭찬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 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준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머님이 요즘 몸이 좀 편찮으셔서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네, 병원 다니고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결혼식 때는 괜찮으시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결혼식인데 어머님이 안 오실 수는 없죠. 신부 어머님이시니까. 준혁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집에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짓말. 엄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지은아. 부모님이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 응. 우리 결혼 준비 잘 되어가는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려야 해. 결혼식에 오시지 말아달라고. 다음날 저녁,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께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는 과일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오늘은 왜 이 시간에?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을 닦으시며 저를 끌어안으려 하셨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말인데요. 응. 엄마 한복 맞춰야겠지? 아니면 양장이 나을까?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걱정 있어? 결혼식 날. 응. 혹시 엄마가 안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엄마가 창피해서?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지은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초라하니까 그렇지. 내 기분 이해해.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안 갈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엄마는 애써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가면 준혁이네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알아. 재벌집 며느리 되는데 시장 아줌마 엄마가 가면 안 되지. 엄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40년을 이렇게 살았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랑 민준이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알아요, 엄마. 근데 이제 내가 결혼하는데 엄마가 거기에도 못 가? 눈물이 엄마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그렇게 부끄러워.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엄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초라한 건 맞아. 시장에서 과일 팔고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사는 평범한 아줌마지. 근데 그게 내가 내 결혼식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됐어. 엄마는 안 갈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엄마는 다시 과일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시고요. 하지만 그 어깨가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엄마, 가. 지은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가.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엄마의 가게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혼자 과일 상자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딸이구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해버렸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동생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화나 있었습니다. 왜?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누나가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셨는데? 결혼식에 오지 말래? 누나 미쳤어? 민준아,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무슨 입장? 엄마가 창피하다는 거. 그게 입장이야? 준영네 집안이 재벌이잖아. 엄마가 가시면. 그래서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나, 엄마가 누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어. 누나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내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셨어.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민준아, 나 실망이야. 누나, 정말 실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준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에 웨딩홀 함께 보러 가자시는데 시간 괜찮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시고 하객들이 모두 웃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요. 며칠이 지났지만 엄마와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에서 동료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서.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인가 봐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양가 부모님 의견 조율하느라. 수진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저희는 한쪽 부모님만 오시는데요. 금요일 저녁 동생 민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얘기 좀 하자.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누나, 진짜 엄마 결혼식에 안 모시고 갈 거야? 민준아, 누나,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알아. 나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면 왜 그래?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 낮추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줄. 넌 몰라. 민준아, 준영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는 엄마잖아.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어제 나한테 전화하셨어. 우시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민준아, 내가 지은이한테 부끄러운 엄마인가 봐.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라고 하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결혼식 날 엄마 모시고 갈 거야. 누나가 싫어하든 말든. 민준아, 잠깐만. 누나, 나 정말 실망이야. 민준이 카페를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께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밤 9시 시장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게로 가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가게 김 여사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숨어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긴. 맨날 한숨만 쉬고. 지은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네.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데? 결혼 준비가 안 되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지은이가 결혼식에 저보고 오지 말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은이 시댁이 재벌이래요. 제가 가면 창피하대요. 그 녀석이 미쳤나?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에요, 언니. 지은이 말도 맞아요. 제가 초라하잖아요. 시장에서 과일 팔고 교육도 못 받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명문대 나왔잖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시장 아줌마예요. 옛날 일이긴. 너 서울대 미술학과 나왔고 화가로 활동했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화가였다고? 언니,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긴. 지은이가 알아야 할 일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에요.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부담? 자랑스러워해야지. 부담이 뭐야? 김 여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은이는 지금 행복해요. 재벌집에 시집 가고 그걸로 됐어요. 근데 넌 행복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순이야, 언니,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늦었네요. 엄마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화가였다고? 왜 그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서울대 나오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래. 누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화가였다고? 응. 엄마 방에 가보면 옛날 그림들 있어. 정말 대단하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거야. 화가의 꿈도, 학력도 다 버리고 우리 키우신 거야. 그런 엄마를 누나는 부끄러워했어.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엄마의 희생이, 엄마의 사랑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께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주말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엄마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미술학과, 화가, 40년간 숨겨온 과거, 왜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엄마 옆 가게를 하시는 김 여사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김 여사. 아, 이모,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니?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모,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앉자. 김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 결혼식 못 간다며? 네.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거 맞니? 이모,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젯밤에 내 엄마가 우시더라. 혼자 가게 정리하면서. 내가 봤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지은아, 넌 내 엄마가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 아니?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서울대 나오셨다고, 화가셨다고. 그래. 내 엄마는 1980년에 서울대 미술학과를 졸업하셨어. 그것도 수석으로. 김 여사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지금의 시장 아줌마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세요? 그래. 졸업식 날 사진이야. 내 엄마는 당시 굉장한 인재였어. 신진 화가로도 활동하셨고, 김 여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랑에서 전시회를 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 엄마일까요? 그런데 내 아빠를 만나시고 결혼하셨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내 아빠를 김 여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3년 후 내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내 동생 민준이는 갓난아기였고 내 엄마는 그날부터 모든 걸 포기하셨어. 화가의 꿈도 학벌도 자존심도 오직 너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신 게 그때부터야. 40년 전, 40년 동안 혼자서. 그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어. 쉬는 날도 없이.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내 엄마 말씀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그냥 시장 아줌마다. 아이들이 엄마의 과거를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라고 하셨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너 강태준이라는 사람 알아? 네. 대성그룹 회장 말씀이세요? 제 약혼자 아버지신데요. 그래, 그분. 내 엄마하고 특별한 사이였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1980년, 내 엄마가 22살 때였어. 강태준은 당시 재벌 2세였고, 내 엄마는 신진 화가였지. 그들은 화랑에서 만났어. 강태준이 내 엄마의 그림을 사면서 시작됐지.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태준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큰 사고였지. 수혈이 급히 필요했는데 희귀 혈액형이었어. 엄마가. 그래. 내 엄마가 같은 혈액형이었어. 그래서 수혈을 했고 강태준의 목숨을 구했지.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준의 부모님이 사례금으로 5억 원을 제안했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지. 5억 원이요? 그래. 근데 내 엄마는 1억만 받으셨어. 그것도 전액고아원에 기부하셨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내 엄마 말씀이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셨대. 김 여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회복한 후에 내 엄마께 청혼했어. 하지만 내 엄마는 거절하셨지. 왜요? 신분 차이 때문이야. 재벌가와 평범한 화가. 내 엄마는
당신은 당신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대. 그리고 1년 후 내 아빠를 만나 결혼하셨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여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는 평생 두 가지를 선택하셨어. 첫 번째는 사랑보다 자존심을, 두 번째는 자신보다 자식들을. 이모, 그런 엄마를 너는 부끄러워했어.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 김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래서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엄마를 결혼식에 모셨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길 바래서. 김 여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도 널 자랑스러워하셔. 우리 딸이 재벌집에 시집 간다고 시장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셔. 이모, 근데 그 딸은 엄마를 부끄러워하더라. 아이러니하지? 김 여사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생각 좀 해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두고 간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졸업식, 날의 엄마, 전시회에서의 엄마,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 그 엄마가 40년 동안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저를 키우셨다는 것이. 그리고 강태준 회장, 제 약혼자의 아버지. 그분이 엄마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누나, 김 여사 이모 만났다며? 응. 민준아, 엄마가 강태준 회장하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엄마가 몇 년 전에 말씀하셨어. 술 드시고 우시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누나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 누나는 항상 엄마를 피했잖아. 민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아, 나 어떡하면 좋아? 누나가 결정해야지. 엄마를 결혼식에 모실 거야. 말 거야. 준영네 부모님이. 누나, 솔직히 말할게. 준영네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 아니면 엄마가 중요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는 결혼식 날 엄마 모시고 갈 거야. 누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민준아, 그리고 누나, 후회하지 마.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각해봐. 40년 동안 누나 키우느라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야. 민준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엄마께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결혼식 2주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졌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이 어제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강태준 회장은 1980년대 대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온 내용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편 고인은 생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 그리고 그것은 엄마였습니다. 1980년 교통사고로 위독했던 강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이순희 씨. 당시 신진 화가였던 이 씨는 희귀 혈액형 수혈로 강 회장을 살렸다고 합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 측은 거액의 사례금을 제안했지만 이 씨는 소액만 받고 전해고아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내 평생의 은인이자 첫사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평생 이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강태준 회장의 오래된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놓쳤습니다. 평생의 후회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아버님이. 응.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셨어. 미안해, 지은아. 그런데 뉴스 봤어? 봤어. 저 사진 속 여자, 내 엄마 맞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아버지하고 내 엄마가 그런 사이였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지금. 응. 부탁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준혁의 집은 언제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진 것을 보니 많이 우셨나 봅니다. 지은아, 고마워. 거실로 들어가니 준혁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 눈이 붉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은 씨, 어머님. 조의를 표합니다. 고마워요.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 씨, 뉴스에 나온 그 여자분이 지은 씨 어머님이 맞나요? 네, 그렇군요. 준혁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평생 한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죠. 어머님, 아이러니하네요. 제 며느리의 어머니였다니. 준혁 어머니가 찬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40년간 모은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엄마에 관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신진화가 이순희, 개인전 개최, 전시회 팜플렛, 엄마의 그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젊은 엄마와 강태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몰래 보관하고 계셨어요. 평생 동안. 준혁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파세요. 네. 준혁과 준혁 어머니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40년 동안 시장에서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혼자서요? 네. 아버지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준혁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군요. 네. 그런데 지은 씨는 왜 그 사실을 숨겼어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부끄럽다고요? 준혁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그런 어머님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40년간 혼자 자식들을 키우신 대단한 분이고요. 준혁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순이를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평생 그들의 어머니를 존경했다고 전해달라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 결혼식에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니까. 하지만 제가 엄마께 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은아, 준혁이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지의 은인이신데. 미안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준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가서 사과하고 결혼식에 모시고 오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안 오시면 결혼식은 없어요. 준혁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이신 분이 안 오시는 결혼식을 제가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께 가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가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옆가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 쓰러지셨어. 네, 아까 뉴스 보시고는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중앙병원.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동생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어디 계셔? 지금 검사 중이야.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셨대.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면회할 수 있나요? 네. 잠깐 들어가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에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은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강태준 회장님이. 응, 봤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뉴스로 소식을 들었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엄마, 지은아, 엄마가 숨긴 게 너무 많았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민준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매는 엄마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강태준 회장님과의 일. 엄마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0년이었어. 내가 22살 때 나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지. 엄마의 목소리는 옛날을 회상하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화랑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였지. 바로 태준이었어. 강태준 회장님이요? 응. 그때 그는 재벌 2세였어. 하지만 내게는 그냥 내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지. 엄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 화랑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는 내 그림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사랑에 빠지셨군요. 응. 미친 듯이 사랑했어. 신분도, 집안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그 사람이 좋았어. 엄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큰 사고였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정신없이 달려갔어. 수혈이 급히 필요한데
희귀 혈액형이라고 했어. 마침 내가 같은 혈액형이었어. 그래서 바로 수혈을 했지. 그래서 강 회장님의 목숨을 구하신 거군요. 응. 그는 회복했고 그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거에게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지.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원을 제안하셨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 하지만 나는 1억만 받았어. 그것도 고아원에 전액 기부했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돈으로 사람 목숨을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회복한 후에 나한테 청혼했어. 준이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컸어. 그의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나는 가난한 화가였고, 그는 재벌 2세였으니까. 하지만 사랑하셨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지은아. 그의 집안에서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 당신은 당신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라고. 엄마, 태준이는 울면서 날 붙잡았어. 하지만 나는 돌아섰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응. 1년 후에 그가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나는 혼자 울었어. 그림을 그리다 말고 붓을 던지고 캔버스 앞에 앉아서 밤새 울었어. 엄마, 그리고 몇 달 후에 내 아빠를 만났어.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태준이처럼 잘생기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어. 하지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결혼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작은 아기였지만 내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3년 후 민준이도 태어났고 엄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내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화가의 꿈, 포기했어. 서울대 졸업장, 아무 소용없었어. 오직 너희를 먹여 살릴 방법만 필요했지. 그래서 시장으로 가신 거예요? 응.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 미천도 없어서 처음에는 품팔이부터 했지. 엄마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원래는 그림 그리는 손이었어.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었지. 근데 이제는 굳은 살 투성이야.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괜찮아. 너희를 키우는 게 내 전부였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너희 얼굴 보면 힘이 났어. 엄마가 저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서울대, 엄마 모교에, 그것도 장학금 받고.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다니. 엄마. 그런데 왜 과거를 숨기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 엄마가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까봐. 엄마, 그리고 부끄러웠어. 서울대 나왔다고, 화가였다고 자랑하기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엄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알았어.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할 때부터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 기분 이해해. 나도 초라하니까. 시장 아줌마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초라하지 않아요. 엄마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태준이 소식을 40년간 멀리서 지켜봤어. 신문에 나올 때마다, TV에 나올 때마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 비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 너희 남매가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드신 후,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림을 그리던 손, 지금은 과일을 나르고 상자를 옮기고 바닥을 닦는 손.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태어나신 다음 날, 강태준 회장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장례식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안 갈래. 왜요? 40년 만에 장례식으로 만난다는 게 너무 슬퍼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족들이 불편해하실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가면. 아니에요. 엄마, 준혁 어머니께서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엄마는 강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사들인 옷이었습니다. 평소의 앞치마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엄마는 여전히 품격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는 조문객 줄에 서지 않고 준혁이 안내해준 별도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강태준 회장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크게 확대된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게 나? 엄마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준혁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순희 여사님. 아니, 제가 무슨, 저는 그냥, 아니에요. 여사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준혁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40년 전 남편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여사님 덕분에 남편이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었고요. 준혁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여사님을 잊지 못했어요. 늘 순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셨죠. 저도요. 저도 궁금했어요. 태준 씨가 행복하신지. 행복했어요. 사업도 성공하셨고 가족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준혁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후회가 있으셨어요. 여사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40년의 세월. 그리고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 하지만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미움이 아닌 이해와 연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엄마를
영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사님, 남편께 인사해 주세요. 엄마는 천천히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네요. 눈물이 엄마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두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태준 씨도 잘 사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대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셨다고. 엄마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졌잖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셨고 저는 제 길을 갔으니까. 엄마가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태준 씨.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 순간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엄마가 일어서자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엄마께 깊이 절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고인의 아들이고 지은이의 약혼자입니다. 아,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라고요. 준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보셔도 될까요? 엄마가 봉투를 열자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준 그날, 당신이 사례금을 거절하고 기부한 그날, 당신이 내 청혼을 거절한 그날, 모든 순간이 생생하다. 순이, 당신은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진실된 마음과 선한 영혼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선택을 존중했다. 당신이 시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 지켜봤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당신의 자존심을 아는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순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서울대를 나온 것 때문이 아니다. 화가였던 것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가진 선한 마음, 강한 의지, 그리고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 편지와 함께 한 가지 부탁을 남긴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바란다. 그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늙은이가 평생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순이, 다음 생에서는 신분도 집안도 상관없는 세상에서 만나자. 그때는 꼭 당신과 함께하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태준이. 편지를 다 읽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민준도, 준혁도, 준혁 어머니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저도 사랑했어요. 평생. 장례식이 끝나고 준혁 어머니가 우리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사님, 남편이 유언을 남겼어요. 준혁 어머니가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여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네? 무슨? 장학재단입니다. 이순희 장학재단. 남편이 10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 전공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기금은 100억 원입니다. 엄마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100억이요? 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여사님께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여사님보다 적임자가 없어요. 서울대 미술학과 출신의 화가셨고 가난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시니까. 준혁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부디 들어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 씨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저는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의 모든 것이요. 엄마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 맞아요, 엄마. 엄마가 40년간 과거를 숨기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너희한테도 짐이 됐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야. 서울대 나왔다고, 화가였다고, 그리고 40년간 시장에서 일했다고. 다 자랑스러운 내 인생이니까.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를 자랑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 사진. 장례식장에서? 아니요. 저기 박정원에서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민준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정원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저, 민준, 그리고 준혁도 함께.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결혼식에 엄마 가도 될까? 네? 당연하죠. 꼭 오셔야 해요. 근데 뭐 입고 가지? 엄마 옷이 없는데.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으로.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엄마, 딸이 돼서.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엄마의 딸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숨겨진 사랑, 그리고 희생.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제 결혼식.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당당하게.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엄마를 모시고 한복 가게로 갔습니다. 엄마, 이 한복 어때요? 연보라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엄마가 한복을 입으셨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품격과 우아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그래?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세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평생 한복 한 번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일할 때 입는 작업복뿐이었지. 이제부터는 자주 입으세요. 엄마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는 함께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 옆에는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엄마, 제 어머니, 이순희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80년대 신진 화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0년간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40년 전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목숨을 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창피했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저 자신이.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를 자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제 어머니라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순희 여사님, 영광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직원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여사님. 저희 회사에서 올해의 어머니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엄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받으세요, 엄마. 자격이 충분하세요. 엄마는 상을 받으셨고 간단한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니까요. 엄마의 말씀에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결혼식 때문에? 네. 그리고 엄마가 오시는 것도요. 아직도 엄마가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할까 궁금해서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놀랄 거야. 이 사람이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라고. 맞아요. 엄마, 정말 멋있거든요. 지은아.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 안 해도 돼. 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엄마,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내 딸.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떨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부케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으신 엄마, 머리도 곱게 올리시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엄마, 지은아, 정말 예쁘다. 공주 같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다. 지은아, 엄마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 준혁 쪽 친척들, 회사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왔습니다. 엄마가 40년간 함께 일했던 분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어머니이신 이순희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엄마가 무대로 올라가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이지은의 어머니 이순희입니다. 먼저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객들이 약간 웅성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오직 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친구들에게 제 직업을 숨겼을 때,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제가 초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엄마가 하객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화가였다는 것도, 그리고 40년간 시장에서 일했다는 것도 모두 제 인생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를 받아들여줘서. 저는 대기실에서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걷는 자리. 하지만 오늘은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재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준혁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준혁 씨, 제 딸 부탁합니다. 네,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제 뺨에 입을 맞추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서약, 그리고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서는 신부의 편지 낭독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께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신 엄마가, 큰 목소리로 과일을 파시는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오셨다는 것도, 화가셨다는 것도, 그리고 40년 전 한 남자의 목숨을 구하셨다는 것도, 무엇보다 제가 몰랐던 것은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서, 엄마를 숨기려고 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엄마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객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제 엄마를 소개합니다. 이순희,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수석 졸업, 80년대 신진 화가, 40년 전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생명의 은인, 그리고 40년간 시장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엄마의 딸이어서.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재단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많이 울고 계셨습니다. 준혁도, 민준도, 준혁 어머니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제 엄마여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여사님. 저도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순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순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앞으로 시장에서 얼굴 들고 다녀. 엄마는 오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오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엄마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딩홀 옥상 정원에서 우리 세 사람. 엄마,
민준.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긴. 엄마가 더 고맙지. 엄마,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시고 쉬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이순희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거야. 태준 씨가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엄마, 다시 그림 그리세요. 그림? 네.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의 꿈이었잖아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볼까? 네. 엄마의 전시회에 꼭 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이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2년 후, 이순희 화백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유명 화랑. 다시 시작하는 꿈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붓을 든 엄마. 그동안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풍경.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림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모든 작품이 팔렸습니다. 저는 준혁과 함께 그리고가 태어난 딸을 안고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고맙다. 지은아, 엄마, 손녀 이름 지어주세요. 손녀 이름? 네, 엄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망이, 이 희망. 어때? 희망이요? 응. 엄마의 희자, 그리고 희망의 망자.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이야. 좋아요, 엄마. 이 희망. 예쁜 이름이에요. 엄마는 손녀를 안고 작품 앞에 섰습니다. 가장 큰 작품. 4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담긴 그림. 젊은 시절의 꿈, 사랑, 좌절, 그리고 희생. 하지만 마지막에는 밝은 빛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엄마가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길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렴. 그리고 내 엄마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렴. 내 할머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긴 여정, 40년간의 침묵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신의 자리.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앞으로가 더 기대돼. 엄마가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꿈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